안녕하십니까. 주선아입니다. 어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데 일단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네 한번 제가 여기 사장님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한 지가 올해 횟수로 이제 11년 차? 11년 차 됐고요. 올해 나이가 드디어 31 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로드샵에 많이 있는 베라랑 친구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애터미를 처음 했을 때는 사실 이제 20 살이었다 보니까 사실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젊은 이제 영하신 사업자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저 또한 이제 그런 과정들과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말은 그래도 저보다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쪼끔 더 힘들다. 제가 그렇게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사업을 했었을 때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어 레드오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애터미 뭐 "혹시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뭐 "제품 써 보시겠어요?"라고 10 명에게 질문을 하면 10 명이 다 "노"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정말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쪼끔 다른 게 "써 보실래요? 뭐 혹시 들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10 중에 적어도 7, 8 명은 "어 들어봤어요. 알아요. 어 그럴까요? 써 볼게요."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애터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쪼끔 더 힘들다라고 느끼냐면 어 현장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에 지금 사실 뭐 코로나 시국을 떠나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내가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서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서는 절대 애터미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항상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해라. 남들이 100을 일하면 난 110을 일하고 남들이 200을 일하면 난 220을 일해라. 적어도 남들보다 10%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는 그나마 평균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처음 이제 뭐 신정임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초창기 10여 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되게 순수하고 맑은 영혼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현장을 역시 열심히 제품만 들고 뛰어다니면 다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능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그 소비자들보다도 뒤처지게 된다면 절대 그 소비자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고객들이 나한테 제품을 요청을 했고 "이 제품에 대한 메리트가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는 내 소비자가 될 확률이 그만큼 프로테이지율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소비자는 그만큼 더 많이 습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네트워크라는 사업 자체는 인프라가 거의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만큼 매출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데 고객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출이 절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요즘 사실 쪼끔 저 스스로가 슬럼프가 빠졌어요. 무슨 슬럼프가 있냐면 아니 세미나를 가고 싶은데 세미나를 못 가잖아요. 왜냐면 나도 또 하나의 사람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도 세미나를 가야 에너지를 받고 회장님 얼굴을 직접 페이스 오브 페이스로 만나야지 이 열정이 나도 계속 생기는데 회장님을 못 본 지가 1 년이 넘어 가지고 이제는 저도 가물가물해요. '실물이 어땠더라?' 이러면서 맨날 영상으로만 보니까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뵙고 싶기도 하고
엊그저께 이제 신장임 총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안 만나뵌 지가 1년 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할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생각에도 딱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 애터미가 어떻게 보면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좋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되게 잘 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희박해져요. 왜냐면 처음에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 아니야." 하면서 손을 벌벌벌벌 떨 만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누구나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꺼려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네트워크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한번 해 볼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했을 뿐인데 나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되게 이 속도만 잘 유지해서 페이스를 잘 찾아서 사업만 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네트워크라는 거 특징 자체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거든요. 내가 중간에 유통의 마진을 없애서 정말 회사와 그리고 소비자 간에 중간에 그 역할을 해 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사업자라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그럴 만큼 정말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말 스마트 스토어가 되게 활발하게 강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정말 걸맞게 그렇게 계속 속도를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요즘 많은 사업자분들이 그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터미는 네트워크이고 다단계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얼굴을 봐야지만 가입을 시킬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인터넷에서 고객들이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만 하면 그냥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서 하는 걸 보면요. 정말 힘들어 보여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회사에서 다 열심히 정말 최고의 퀄리티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제품을 회사에서 다 마케팅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하는 역할로 홍보비로 뭐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이런 수당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품의 성분이 뭐 들어가 있는지부터 본인 스스로가 다 준비를 하고 다 따져 보고 제품의 원가, 단가 이걸 또 계산을 해서 나에게 순마진은 얼마나 떨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건 택배비로 얼마를 나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없앤 게 네트워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마케팅을 다 책임져 주고 있고 우리는 중간에 정말 고객과 회사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런 사업을 이렇게 쉬운 사업조차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이것저것 좀 말씀을 해 드릴까 해요. 저는 사실 이 애덤이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에 만났었을 때 되게 '비전이 있다.'라고 느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아직 아무도 모른다였어요.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왜냐면 제 주변에 100 사람한테 애터미를 알렸는데 100 명이 다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애터미 비전이었거든요, 초창기 때 시작했었을 때. 근데 이 애터미의 비전은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뭐가 있냐면 요즘은 다 타 라인에 가입을 했다가 뭐 유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스스로 고객 유지가 안 돼서 탈퇴되는 경우가 되게 강제 탈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고객들을 도토리 줍기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들을 해요, 리더님들이. 왜냐? 도토리 줍듯이 다람쥐가 도토리 줍듯이 우리는 다람쥐가 돼서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들을 열심히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근데 그런 분들을 더 가입하기도 쉽고 제품을 전달하기도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 번 가입을 해 봤고 이미 한 번 제품을 써 봤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고지식 고지식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회사의 제품은 좋고 싸다. 좋고 너무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퀄리티가 일단 되게 우수하다.' 이거를 스스로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 고객들을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도토리 줍기 하듯이 되게 뒤에 야산에 가면 도토리든 뭐든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되게 쉽게 줍듯이 그냥 탁탁탁 줍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가 가지고 도토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 도토리가 보이긴 하는 거죠.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주변에 애터미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 봤던 사람 또는 정말 우연찮게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고객 A라는 고객을 가입시켰던 사업자가 애터미 사업을 뭐 안 하게 되면서 어떻게 뭐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서 관리가 안 돼서 탈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A라는 고객을 다른 사업자가 형제 라인의 다른 사업자가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아 나 제품을 쓰고 싶은데 예전에 나를 가입시켰던 사업자가 연결이 안 된대. 연락이 안 돼서 제품을 못 쓴다. 혹시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하는데 나 가입 좀 시켜 줘서 제품 좀 쓰게 해 줘라." 오히려 소비자가 역으로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경우들도 요즘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온팽이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밤팽이, 밤팽이, 밤팽이, 밤팽이가 모여서 온팽이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좌우에 이제 로얄 마스터님 각각 두 분이 계세요.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 계시는데 이 로얄 마스터님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도 밤팽이 다 밤팽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밤팽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뛰어난 리더가 한 명 딱 나오니까요. 그 온팽이 리더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듯이 내가 준비만 항상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수업 시작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형제 라인에 가 가지고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때 그 상황에 되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서 성장을 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시던 분들 그런 분들 옆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고객을 만났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대심압력의 오히려 수혜자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진짜 형제 라인 리더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일단 세상 물정을 몰랐고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의 그 기술과 테크닉이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건데 간접 경험으로 미리 습득하고 미리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누군가 소비자들이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객을 늦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의 어쨌든 비전을 보셨다라고 하면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는 사실 리더님들이 스폰서님들이 다 아마 정말 세세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에서 절대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그 액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액션이. 내가 비전만 알고 뭐 회사도 좋아. 애텀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비전을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장에서 내가 정말 접목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절대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 그 고 정주영 회장님 아세요? 혹시 현대?
그 정주영 회장님이 유명한 그 어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해 보기는 해 봤어?" 네. "해 보기는 해 봤어?" "해 보기는 해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해." 이 어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선물을 해요, 편지를 써서.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시련은 있지만 "사장님에게 절대 실패란 없을 겁니다."라는 제가 편지를 문구를 써서 항상 책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그 문구를 본 파트너들이 펑펑 울어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그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인지. 근데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상처받았던 걸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진짜 그만큼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액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액션은 결국 내가 애터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값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웠었어요. 단기는 1 년, 중기는 뭐 이제 3 년에서 5 년, 장기는 10년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뭐 "10년 안에 반드시 임페리얼을 가겠다. 난 10년 안에 임페리얼을 가서 반드시 나는 이제 애터미에서 떠나겠다." 정말 이 포부가 되게 컸어요. 소셜 미디어 시작했었을 때. 근데 그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적어도 80% 이상은 달성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실천을 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일만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요. 저는 애터미 초창기 때 시작했었을 때 '그래 내가 반드시 내가 오늘 시작했었으니까 만 1년 후에는 반드시 판매사를 매번 정말 오토로 유지를 해야겠다.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해야겠다.' 이 목표가 정말 투철했어요. 왜냐면 제가 미용을 원래 했었었는데 미용에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 0 0 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급으로. 1 0 0 원도 안 됐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면 한 달에 2 0 0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꿀 같은 직업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그 개고생을 안 해도 되고 손님 비위 안 맞춰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염색약 만져서 뭐 이렇게 뭐 파마약 뭐 이런 거 만져 갖고 또 샴푸 추운 겨울에 손님 머리 샴푸하고 나면 손이 샴푸도 고르고 막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나는 반드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유지가 돼서 월 2 0 0 원을 벌어야겠다.' 근데 그 2 0 0 원을 벌기 위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처절하게 일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전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차가 없었어요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도 사업을 하면 이제 기동력이 있어야지 훨씬 더 사업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엄마가 뭐 "중고차라도 한 대 조그마한 거 경차라도 한 대 사 줄게." 이러셨는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엄마가 차를 사 주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판매사라는 직급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적어도 한 달에 월 2 0 0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지 않으면 그 차를 운용하는 운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저희 엄마의 짐인 거예요. 저 자체가 저희 엄마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 가지고 "아니 엄마 내가 판매사 유지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차 살게." 그래서 정말 꼬박 2년 동안 차가 없이 애터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차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장은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나 특히나 저는 청주 지역에서 사업을 했다 보니까 버스가 노선이 내 맘대로 움직여 주지 않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노선대로 택시처럼 내가 가고 싶은 노선으로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버스 기사님이 정해진 노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노선에 맞춰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은 저기에서 부르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2 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1 시간. 택시 타고 가면 10 분이면 되는데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1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쨌든 열심히 해 가지고 2년 후에는 이제 오토 판매사를 넘쳐서 월 300만 원 이상이 됐었을 때 사실 제가 차를 샀거든요. 근데 월 300 정도 됐었을 때 차를 딱 사고 나니까 이 움직이는 속도나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월 300 에서 월 1,000만 원까지 만드는 그 기간이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년 반밖에.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월 300만 원까지 만드는데 2 년이 걸렸는데 거기서 연봉을 3 배를 더 넘게 월 수당을 3 배를 더 많이 버는데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동력이 중요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이게 막 해 봤던 사실 경험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목표에 의한 실천이 되어야지만 현장에서 경험을 처절하게 하더라도 딱 과거의 추억이 되고 '그땐 그랬지.'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걸 내가 목표를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뭐 3 년, 5 년, 10년 전과 지금 이 모습이 똑같다면 되게 사실 슬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옆에 성공해 가지고 막 다 로얄마스터 승급했다 그러고 막 크루즈 여행도 가고 막 크라운 임페리얼들은 막 이제 알래스카 크루즈 가고 막 이러는데 "크루즈가 뭐더냐. 나는 본 적도 없다." 막 이러는 사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말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받고 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목표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그 목표에 따른 실천은 곧 어떻게 보면 액션이잖아요. 그게 정말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성공이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갖춰진 사람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냐면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면 결국 그 분야에서는, 그 업계에서는 정말 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그 이제 이성현 박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결국은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본을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정말 기본을 갖추고 기본기를 갖춘 상황에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 수 있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이제 뭐 박지성 선수나 뭐 피겨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에 성공했던 케이스라고 이성현 박사님께서 그때 정말 열변을 토하시면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강의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아 맞아. 반드시 누군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배워야 돼. 그 기본기가 갖춰져야 돼.' 이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그 기본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애터미를 쉽게 생각해야 된다. 애터미 일을 현장에서 하는 걸 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애터미 일을 재미있게 느껴야 된다. 재미있게 느껴야지만 이 일이 또 그만큼 쉬워지는 거다. 그리고 쉽게는 생각하고 재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애텀이라는 사업 자체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그걸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이 된 것이 결국은 나의 성공의 변화를 이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파트너 선생님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오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뛰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애터미 처음 사업을 할 때 진짜 제가 오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감으로 사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뛰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진짜 책임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진짜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왜냐?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치는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한계가 맥시멈이 있는데 더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 너무나도 슬펐어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집에서 맨날 그 베개에 엎어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 능력이 정말 다른 리더들처럼 뛰어나다면 내 파트너가 힘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내 파트너가 정말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처럼 진짜 본인들이 오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 나는 오너야. 내가 오너야. 내가 내 파트너들을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될 파트너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생각들을 가지고 현장을 뛰시니까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누구의 그 역할로 일을 다 미루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일이고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니까 너무나도 합이 잘 맞아 이루어졌고 그렇 그랬던 결과들이 결국은 인프라와 매출과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못 먹어도 고다. 무조건 해야 된다. 못 먹어도 고다." 내가 무엇인가의 목적을 정해 놓고 목표를 정해 놨으면 이게 일단은 '내가 해 보자. 해 보기나 해 보고 안 된다, 된다.'라고 말을 하자. 왜냐?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뭔가 되게 끝까지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면 오히려 그 일이 더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되게 많이 해라라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유지 못할 직급 가지도 말아라. 제가 맨날 욕을 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딱 욕을 했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는 그냥 아마 여기 사장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내 파트너 금지옥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이지만 내 새끼보다 내 파트너를 더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잡으면 뽀사질까 불면 날아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우짜쭈짜쭈짜 이거를 진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런다고 해서 그 파트너가 내 옆에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아요. 본인의 의지이고 본인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하는 말이 어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워 두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이 반복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쪼끔 더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큰 일을 도모할 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했던 말이 극한 상황에 사람이 내몰렸을 때 그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회장님이 그 말 되게 많이 하셨다. 벼랑 끝에 내몰린 그 사람의 그 마음, 간절함, 절실함.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 이제 미용을 하다가 애터미를 시작했었을 때 어 제가 그 분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위며 메이크업 박스며 다 버렸어요. 그 재료값만 해도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다 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그거를 남겨 놓으면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애터미에서
뭐 쪼끔만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팔았어요, 집 기류를. 다 정리를 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마음으로 매트맨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간절함이 되어서 벼랑 끝에 나 스스로를 벼랑 끝에 딱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간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어 애터미 사업은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진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결코 성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되게 성공자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 왜 성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분들도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와의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립을 하셨을 때 누구보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80만 원짜리 중국 카니발이 전 재산이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회장님이 애터미를 창립을 하시면서 지금은 뭐 남들도 다 아는 굴지의 그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만한 회사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까. 근데 회장님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 회장님도 강의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래. 무엇보다 내가 내 성공의 실패와 내 성공의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내가 이 나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나 스스로도 버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정말 이 RVD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멘탈. 멘탈을 되게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 인생 시나리오 아시죠?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멘탈이 최고 잡아준 그 저점은 인생 시나리오예요. 왜냐?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부터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했는데 그때 인생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 지금도 되게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내용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엄청 웃었어요. 왜 그랬냐면 인생 시나리오에 이제 뭐 집 뭐 이제 차 뭐 이거 되게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집 부분에서 제가 약간 좀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나 봐요, 욕심이. 어땠냐면 제가 그 인생 시나리오를 적게 집 부분을 디테일하게 적게 된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우연치 않게 TV 연애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여배우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약간 재벌인 거예요. 근데 집을 어떻게 해 놓고 사냐면 대지 몇천 평에 집 안에 그러니까 자기 땅이 대지가 몇천 평인데 그 대지 안에 저수지가 있을 만큼. 땅이 정말 큰 거예요. 그렇게 한 10,000평 정도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집 대지만 하더라도 본태가 따로 있고 별태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따로따로 뒤에 골프장 있고 막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집이 큰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 나도 애텀에서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저런 집에서 살겠어.' 이 목표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 되게 유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대지 2,000평에 건평은 한
200 평을 해 가지고 이 복층집으로 지어서 지하실도 만들고 해서 지하 1 층에 복층으로 2 층으로 만들어서 방은 한 10개 정도 만들고 화장실도 한 5개 만들고 아침 마당에는 연못도 만들고 진짜 별걸 다 해 갖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민망하고 창피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그래 집은 뭐 세 식구 사는데 요 정도면 되지. 아 그래 뭐 타도 요 정도면 되지.' 이렇게 약간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진짜 처음에는 누구나 되게 로망도 많고 이렇게 되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만큼 진짜 저도 꿈도 되게 컸고 꿈도 야물딱지다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꿈도 야물졌어요 저도. 엄청. 왜냐면 차도 막 오픈카 쫙 열려 가지고 막 '그런 차를 타겠다.' 근데 현실은 달라요. 왜냐? 오픈카를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제주도 이사 온 지 이제 한 5 개월? 5 개월 됐어요. 왜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됐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 딸이 이제 작년 6 살이었고 올해 7 살인데 어린이집을 갖다만 놓으면 놀이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놀이터만 나가도 뭐 이제 뭐 1-2명 있다가 새로운 아이가 오면 다 흩어져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부모가 옆에서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도대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아이가 쪼끔 더 자유롭고 쪼끔 더 답답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답답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 봄에 제주도를 한번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낀 거야. '아 제주도로 이사를 와야겠다.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야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지.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좋은 데는 없을 거야.' 그래 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집을 내놓고 이제 작년 9 월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계절을 너무 잘못 타고 왔나 봐요. 맨날 날씨가 춥고 바람 불고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쪼끔 편한 건 뭐가 있냐면 타운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이 타운하우스가 총 19 세대거든요. 타운하우스에 근데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한 30 명이 돼요. 유치원생만 25 명 정도 될 만큼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조그마한 소규모 유치원을 하나 차려도 될 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끼리 뛰어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외동을 키워보다 보니까 맨날 엄마가 옆에 있거나 아빠가 옆에 있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이 혼자 "엄마 밖에 나가서 놀고 올게요." 문 딱 열고 나가서 놀고 자기 혼자 비밀번호 쓰고 들어오고 이게 되니까 '아 내가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이만큼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반 직장인이었다라면 과연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거주지를 이동을 할 만큼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 제가 세종 살았었는데 세종이라는 그 빌딩 숲에 살았지 절대 여기 못 왔을 거라고.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 청정구역에 오니까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완전.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없어질 만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던 거는 진짜 천운이었구나.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 아이는 그 빌딩 숲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맨날 "엄마 답답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라는 말을 내가 지금도 듣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이사 왔다니까 많은 리더님들이 저한테 러브콜을 보내시더라고요. 놀러 온다고. 놀러 오면 꼭 연락한다고. 우리 신동엽 선생님도 그저께 연락해 가지고 놀러 가면 연락한다고.
근데 정말 연락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 연락을.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 생활을 하는 걸 사진을 한 번씩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사업자님들이 "아 부럽다. 좋다. 저게 성공자의 여유구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댓글들을 다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게요. 제가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직장인분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저희 여기 타운하우스도 사실 직장인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앞집 이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희 딸 이름이 가온인데 '가온이 엄마 좋겠다. 뭐라도 돈 들어오잖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기는 하죠." 이랬더니 그게 제일 부러운 거라고 제일 좋은 거라고. 내가 놀고 있어도 아이들과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이터미는 진짜 최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요즘 들었던 생각이 '아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 성장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을까?' 그걸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현장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원래는 뭐 하루에 뭐 10 집, 20 집도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집도 들어가기가 힘들 만큼 되게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를 이 기회를 이 상황을 진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쉬워지고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 스스로를 되게 좀 채찍질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어 어떤 면이 부족한지 이거를 되게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해 보니까 되게 일을 안 하니까 게을러졌어요. 너무너무 게을러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왜냐면 10년 동안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보통 뭐 퇴근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서 아침 조회하고 미팅해 주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 미팅해 주고 또 뭐 들릴 때 있으면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퇴근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애터미 하는지 모르고 어우 되게 부럽대요. 엄마가 생활비를 대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생활비를 내주냐고. 왜냐면 저희 엄마도 이제 제주도에 집을 한 채 얻어 놓으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제 차는 벤츠고 저희 엄마 차는 이제 에쿠스다 보니까 이제 좀 집안이 잘 사는가 보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와 아니 엄마가 생활비를 대주냐고. 그래서 이렇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거냐고 저한테." 아 되게 부럽다고 막 처음에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는 걸 아시고 '아 다 그만할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요즘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막 총장님 뭐 사장님 이런 칭찬을 많이 듣다가 이게 주택에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가온이 엄마." 내 애기들이 "아줌마." 이러니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적응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호칭에 되게 뭔가 낯선 거예요. 그래 나도 아줌마고 애 엄마인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그걸 옆에서 들으니까 되게 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떤 기분으로 평생을 사셨을 30 년을 사셨을지 자꾸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 이 애터미를 하면서 요즘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가 되게 게으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출근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정말 늦잠을 많이 자요. 알람을 일단 안 맞춰요. 알람이 생활이었는데 알람이 없어요, 핸드폰에.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가 '아 내가 되게 많이 게을러졌구나.' 그리고 저녁에 올빼미족이 됐어요. 저녁에 너무 늦게 자요. 새벽 2 시, 3 시 그때 자서 다음 날 막 10 시, 11 시 이렇게 일어나니까 스스로 생활 패턴이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느끼는 게 '아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이제 다시
사업자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출근 시간을 정해 놓듯이 알람을 맞춰야겠구나. 와 한 지금 이틀째 해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올빼미족으로 전향한 지가 1 년이 되다 보니까 잠은 늦게 자는데 아침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이래서 사람이 진짜 환경의 동물인가 봐요. 내가 게으르면 사람이 게을러지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또 부지런해지려고 하면 정말 한없이 또 부지런해질 수가 있대요. 그거는 결국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고 내 스스로의 자제와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의지라고 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서 저도 요즘 다시 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저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요즘 이제 최근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어 전 세계에서 정말 프로테이질이 낮대요, 비율이. 2% 밖 2%도 안 된대요. 외국에서는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민 전체의 비율에서 문맹인 사람이 2%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수한 국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문맹률이 엄청 낮은데 메타인지 능력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대요. 메타인지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의 뭐가 잘못했고 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 능력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보고 나서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특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일이 생기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해요. 왜냐? 옆에서 "너 이거 문제야.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면 파이터가 돼요. 싸워요. 정말 패딩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줘요. "너 뭐가 문제야? 뭘 잘못하고 있어?" 이런 걸 말 안 해 줘요. 왜냐? 칭찬만 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칭찬만 하거든요. 안 좋은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타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요즘 저한테 엄청 지적을 해요. 엄청 지적을 해요. 자기 뭐 좀 게을러진 것 같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영역은 주방밖에 없다는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밥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희 남편 저한테 엄청나게 막 독설을 날려요. 근데 독설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정말 주방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남편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뭐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또 감사해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가. '그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 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로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나 스스로의 잘못 그러니까 문제점과 또는 잘하는 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거를 적기적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하는 거는 부각을 시켜야 되고 잘 못하고 있고 내가 부족한 거는 다른 걸로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볼 텐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사실 일을 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되게 안 했고 내가 뭐가 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넷더밀 사업을 하는 게 쪼끔 더 힘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나 스스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뭐 1인 사업자 뭐 1인 뭐 기업 이렇게들 저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보다는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 "이 트라이앵글을 기억하셔라."라고 말을 해요. 삼각형. 트라이앵글. 왜 트라이앵글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스폰서, 나, 파트너.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일심동체.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 스폰서나 파트너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는 성공을 이끌어주는 멘토. 파트너는 성공을 하기 위해 따라오는 멘티.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 내 스폰서는 나의 멘토. 나는 내 파트너의 멘토. 나는 스폰서의 멘티. 스폰서를 따라가는 멘티. 내 파트너는 나를 따라오는 멘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정말 그런 분들 많죠. 스폰서 사장님이 예를 들면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내 파트너를 위해서 다 사장님 우리 요즘 조금 이렇게 분위기도 좀 가라앉아 있고 좀 힘드니까 우리 새로운 목표를 두고 도전이든 유지든 한번 해봅시다. 자, 계획 잡아봅시다. 딱 했어요. 파트너들이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아마 본인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좋으려고 도전하라고 한다고, 유지하라고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근데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나만 좋다라고 도전을 시키거나 유지를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좋은 건데 나만 성장을 하는 내 파트너의 도전이 결코 나만의 성장은 아니잖아요. 우리 팀에 대한 성장인 거지. 근데 이 인식에 대한 이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스폰서에 대한 역할, 파트너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 트라이앵글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스폰서, 나 파트너. 뺑뺑뺑뺑뺑뺑 계속 돌아가는 구조예요. 어디 하나 튀어나갈 수 없어요. 삼각형 그려놓고 그 안에서 스폰서, 나 파트너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파트너한테도 인식을 시켜줄 필요도 있고 나 스스로가 인지를 할 필요도 있다.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전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도 아마 이제 여기 여성분들은 거의 80-90% 이상 결혼을 하셨을 텐데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아직 미혼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 아이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쯤은. 또는 벌써 그 아이가 커서 시집장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내가 자녀를 하나 키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진짜. 그 어버이연의 노래를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신다. 그런 가사가 있을 만큼 부모가 자식을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너한테 안 좋다. 너한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해라. 정말 올바른 것들만 가르치려고 전달을 하는데 자식이 가끔 이제 삐져나가면 딱 혼내잖아요. 그거를 사장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폰서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하는 게 물론 뭐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시켜요. 그거를 생각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고 내가 있지 않아야 할 곳엔 있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있어야 할 곳, 우리 파트너들이 항상 참석하는 이제는 오프라인이 세미나 없으니까 그런 줌 미팅을 통한 뭐 화상 채팅이라든가 회의, 뭐 강의 이런 곳에 내 파트너가 들어가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나도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내 파트너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지 마세요, 절대.
뭐 되게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유혹들이 많아요. 되게 안 좋은 유혹들. 나랑 뭐 술을 마셔 주면 내가 제품을 구매를 해 주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술을 같이 마셔 줘야지만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팔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니어도 제품 살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만 제품을 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계셔야 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철칙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청렴결백하고 깨끗해야 내 파트너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클린. 정말 클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제가 저희 파트너들 옛날에 회식을 했었을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회식을 하면 절대 술값을 계산 안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밥은 진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도 사 주는데 술값은 절대 계산 안 해요. 제 철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 이제 여자 파트너들이 워낙 많으니까 파트너분들 그 배우자님들이 저랑 회식을 한다 그러면 갔다 오라 그래요, 무조건.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들어오거든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들어오고 집 앞에까지 딱 내려줘요. 집 앞에 예를 들면 뭐 101동 1-2 라인이다. 그럼 1-2 라인 앞에까지 딱 내려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저는 나오거든요, 차 끌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들 남편 배우자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태클을 안 거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들이 나가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남자분들이 "술 먹고 그냥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회식만 한다 그러면 뭐 술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이 많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만족감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진짜 그런 깨끗한 스폰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 남에게 득을 보려 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한테 또는 스폰서한테 엄청나게 제가 막 득을 보려고 했었으면 사실 어 애터미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를 하는 만큼 실망도 큰 거거든요, 기대를 하는 만큼. 우리 스폰서는 당연히 해 주겠지. 우리 파트너가 당연히 해 주겠지.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내가 원한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네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남에게 득을 보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차라리 해 주면 더 해 줬지. 내가 손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자. 이게 지금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지켜왔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애터미 사업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뭐 "어렵다. 힘들다. 요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힘든 것 같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막 이렇게 울분에 찬 목소리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연말 때까지 오프라인 세미나가 안 열리면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만이 반드시 그만한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참석해 계신 사장님들도 어 내가 애터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창기 때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그랬지.'라는 말을 할 만큼 이제는 좀 무뎌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막 이렇게 욱해 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말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겨낸 결과로 쪼끔 더 여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난 대가 지불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패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머니라는데요. 실패를 말을 하지 마시고요. 시련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면 아마 애터미 사업이 쪼끔 더 재밌고 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파트너들한테 항상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쓴 이제 책 제목이거든요.